그날 밤 서울의 한 병원 복도에서 김혜진은 5명의 어린 소녀들이 병원 직원들에게 버림받은 채 울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그 소녀들이 레즈비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버려진 고아원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격 속에 즉시 그들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고 사회의 비난과 가족의 단절을 불러일으켰다. 혜진은 35살의 독신 여성으로 성공한 변호사였다. 그녀 자신도 젊은 시절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왔기에 그 소녀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이 아이들을 버리면 나 자신을 버리는 거야 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입양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기 힘들어요. 특히 당신처럼 미혼 여성이라면 더더욱 이라고 조언했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서류가 통과되었고 소녀들 미나, 결살, 수연, 9살, 지은, 8살, 혜린, 7살, 그리고 가장 어린 유나, 6살은 혜진의 집으로 왔다. 새로운 가정생활은 즉시 혼란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고 수연은 말문을 닫아버렸다. 지은은 공격적으로 행동했고 혜리는 먹는 것을 거부했다. 유나는 가장 조용했지만 눈빛에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변호사 일을 줄이고 상담사를 고용해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는 가족이야.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어. 그녀는 매일 아이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웃들은 소문을 퍼뜨렸고 그 여자가 이상한 아이들을 데려왔어. 레즈비언 고아들래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혜진의 가족도 반대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혜진아, 내 인생 망치지 마. 그런 아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할 텐데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혜진은 내적으로 갈등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 자신도 아직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아이들의 성향이 드러날수록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학교에서 미나가 여자친구를 사귀려 하자 선생님이 호출했다. 이런 행동은 문제가 돼요. 가정교육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혜진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다. 미나는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동생들을 보호했다. 언니가 지켜줄게. 그녀는 수연에게 속삭였다. 수연은 예술의 재능을 보였고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지은은 스포츠로 분노를 해소했고 혜리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유나는 음악에 빠져 피아노를 치며 위안을 찾았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하지만 첫 번째 큰 충돌이 왔다. 미나가 12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레즈비언 새끼들이라는 낙서가 책상에 새겨졌다. 미나는 집으로 달려와 울며 말했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혜진은 아이를 안아주며 세상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아니야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건은 혜진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LGBT 권익 단체에 가입하고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적을 만들었다. 보수적인 단체들이 그녀를 비난했고 아이들을 이용해 동성애를 홍보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혜진의 법률 사무소 고객들이 줄어들었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그녀는 생각했다. 아이들도 각자의 갈등을 겪었다. 수연은 그림 대회에서 입상했지만 주제가 사랑이었고 그녀의 그림이 두 여성을 그린 탓에 상이 취소되었다. 왜 내 사랑은 안 돼? 수연은 물었다. 혜진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혜진은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도 너희처럼 여자를 사랑했어. 그래서 너희를 이해할 수 있었지. 아이들은 놀랐지만 더 가까워졌다.
이 순간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혜진의 여동생이 찾아와 언니, 아이들 때문에 내 삶을 희생하지 마,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라고 설득했다. 혜진은 거부했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싹 텄다. 정상적인 삶이란 게 뭘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자 갈등은 더 깊어졌다. 미나는 15살에 첫사랑을 만났다. 학교 선배인 여학생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엄마, 사랑하는데 왜 안 돼? 미나는 울며 물었다. 혜진은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미나에게 반항심을 키웠다. 그녀는 학교를 자퇴하고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혜진은 걱정되었지만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가족 내 분열을 초래했다. 수연이 덧니 때문에 우리 모두 위험에 넣으라고 불평했다. 수연은 자신의 성향을 숨기려 애썼다. 14살의 남자아이와 억지로 데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정상이고 싶어. 그녀는 일기에 썼다. 혜진은 이를 알게 되고 상담을 제안했다. 너 자신을 속이지 마. 하지만 수연은 반발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말은 혜진을 아프게 했다.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지은은 스포츠 클럽에서 재능을 발휘했지만 코치가 그녀의 성향을 알게 되자 배제되었다. 팀 이미지가 중요해 라는 이유로. 지은은 분노를 폭발시키며 집에서 물건을 부쉈다. 왜 나만 이런 거야? 혜리는 지적 호기심으로 도피했다. 13살에 대학 도서관을 드나들며 철학을 공부했다. 플라톤의 사랑론을 봐해 동성애는 고대부터 있었어. 그녀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토론 수업 중 이 주제를 꺼냈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 유나는 12살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지만 인터뷰에서 덤마와 자매들이 내 영감이야 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되었다. 기자들이 파헤치자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 뻔했다. 혜진은 언론을 막기 위해 변호사로서의 기술을 발휘했다. 이 시기 혜진은 자신의 로맨틱한 삶을 포기한 채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옛 연인인 은정이 찾아와 혜진아,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아이들이 우선이야 라고 거절했다. 이 선택은 그녀의 외로움을 키웠다. 가족 내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미나가 시위 중 체포되자 수연이 경찰에 우리 가족은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증언했다. 이는 수연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혜진은 충격받았지만 수연을 용서했다. 우리는 모두 아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혜진은 아이들을 모아 가족 회의를 열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하지만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게. 이 회의는 유대를 재건했지만 외부 위협은 계속되었다. 보수단체가 혜진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아이들을 구하라 라는 구호가 울렸다. 혜진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했다. 지은은 무술을 배우며 자신을 보호했고 혜리는 에세이를 써 사회를 비판했다. 유나는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했다. 미나의 반항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17살에 집을 나가 LGBT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혼자서 살아봐야겠어.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보내주었다. 이 이별은 다른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수연은 자책하며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언니가 용감하네. 지은은 우리도 강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혜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의 무게를 실감했다. 아이들이 성공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해.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미나는 20살에 돌아와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LGBT 권익 단체를 설립하고 혜진의 도움으로 법적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신이 또 일어났다. 옛 친구가 미나의 과거를 폭로하려 했고
미나는 이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녀는 혜진에게 고백했다. 혜진은 진실이 중요해 라고 조언했지만 미나는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반박했다. 이 논쟁은 모녀 간의 긴장을 높였다. 수연은 미술대학에 입학했다. 19살에 첫 개인전을 열었지만 작품이 동성애 테마를 다루자 비평가들이 혹평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선동이야. 수연은 좌절했지만 혜진의 격려로 버텼다. 내 감정을 표현해. 그러나 수연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결국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엄마, 나 이제 받아들일게. 이 고백은 가족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수연의 여자친구 부모가 반대하며 관계를 끊으려 했다. 지은은 18살에 체육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태권도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코치가 그녀의 성향을 이용해 협박했다. 비밀을 지키려면 더 열심히 해. 지은은 이를 혜진에게 털어놓고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처럼 퍼져 지은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후회했다. 혜리는 17살에 철학을 공부하며 책을 출간했다. 동성애와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 책은 논란을 일으켰고 대학에서 강의를 제안받았지만 보수 교수들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유나는 16살에 음악원에 들어가 작곡가로서 재능을 꽃피웠다. 그녀의 노래가 동성애 테마를 담자 음반사가 거부했다. 상업적으로 위험해 유나는 포기하지 않고 인디 레이블로 데뷔했다. 혜진은 아이들의 성공을 보며 뿌듯했지만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 엄마, 우리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했다. 혜진은 너희가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다. 이 시기 가족 내 마우 산이 절정에 달했다. 미나의 단체가 정부와 대립하자 수연이 언니 너무 위험해라고 반대했다. 지은은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지지했다. 이 의견 차이는 가족 파티에서 폭발했다. 너희 모두 내 인생을 망쳤어. 수연이 소리쳤다. 혜진은 중재하며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후 수연은 집을 나갔다. 그녀의 여자친구와 함께. 혜진은 아픔을 느꼈지만 기다렸다. 아이들의 성장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미나의 시위가 뉴스에 나오고 지은의 소송이 판례가 되었다. 혜린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나의 음악이 히트쳤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희생이 있었다. 혜진은 병원에 입원했다. 엄마, 미안해. 아이들이 모였다. 이 순간은 가족의 재회를 가져왔다. 수연이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했다. 혜진은 미소 지으며 너희가 성공하는 걸 보는 게 내 행복이야. 수십 년이 흘러 아이들은 각 분야에서 성공했다. 미나는 35살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녀의 정책은 LGBT 권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정치적 배신이 기다렸다. 동료 의원이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 공격했다. 입양된 레즈비언. 신뢰할 수 없어. 미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설을 했다. 내 과거가 내 힘이다. 이 연설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수연은 34살에 유명 화가가 되었다. 그녀의 전시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비평가들의 편견이 여전했다. 여전히 선동적이야. 수연은 이를 무시하고 작품으로 응답했다. 지은은 33살에 스포츠 코치가 되었다. 그녀는 LGBT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후원자들이 철회했다. 이미지가 나빠의 지은은 포기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했다. 혜리는 32살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녀의 강의는 인기였지만 보수단체의 항의로 위협받았다. 이런 교육은 안 돼. 혜리는 논쟁을 벌이며 진실을 가르칠게 라고 말했다. 유나는 31살에 그래미상을 받았다. 그녀의 앨범은 사랑의 다양성을 노래했지만 일부 팬들의 보이콧이 있었다.
혜진은 60살이 되어 아이들의 성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독했다. 옛 연인 은정이 다시 나타나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했다. 혜진은 망설였다. 아이들이 먼저, 그러나 아이들이 덤마, 행복해져 라고 격려했다. 이 선택은 혜진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미나의 법안이 통과되자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전통을 파괴한다. 아이들은 함께 대응했다. 가족 내 최종 갈등이 왔다. 유나의 콘서트에서 테러 위협이 있었다. 레즈비언 가수를 용납 못해 유나는 공연을 취소할지 고민했다. 내 음악이 위험을 초래해 자매들이 모여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혜진은 병상에서 너희가 자랑스러워 라고 편지를 썼다. 아이들은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증명했다. 미나의 운연설, 수연의 파리 전시, 지은의 올림픽 코칭, 혜린의 TED 강연, 나의 월드 투어. 세상이 그들의 성공을 목격했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버림받은 소녀들에서 세계 리더로,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컸다.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았다. 미나의 이혼, 수연의 우울증, 지은의 고립, 혜린의 논란, 유나의 피로. 혜진은 이를 보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혜진의 70번째 생일 파티에서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다. 아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여 어머니를 축하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있어, 미나가 말했다. 하지만 파티 중 옛 적대자가 나타나 너희 가족은 여전히 비정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말은 아이들을 자극했다. 수연이 우리의 사랑이 정상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은 미디어에 퍼져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다. 혜진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입양한 건 내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미나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수연은 미술관을 열었으며 지은은 국제스포츠위원회가 되었다. 혜린은 노벨상을 노렸고 유나는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하지만 각자의 내적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어, 지은이 고백했다. 혜진은 하지만 같이 있었어 라고 답했다. 이야기는 혜진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장례식에서 아이들은 연설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세상이 변했다. LGBT 법안이 통과되고 사회가 조금 더 포용적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갔다. 과연 사랑은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는가?